저에게 신촌이라는 동네는 참 이질적인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제가 이 동네 이름을 처음 들어본 것은 바로 신촌역 메가박스 괴담 때문이었습니다. 당장 인터넷에 치기만 해도 그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귀신을 보았다는 체험담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저는 참고로 혼자서 공포영화도 잘 못 보는 쫄보입니다.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있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포에 무감각해지는 온갖 흉가들도 웃으면서 다닐 수 있는 천하의 타인 의지형 인간인데 이 신촌 메가박스 괴담을 체험해보지 않을 수 없기에 친구와 함께 공포영화를 예매한 뒤 극장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. 그날 처음 가본 신촌의 풍경은 자주 가보던 홍대나 강남역 이런 곳과는 사뭇 다른 공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뭔가 사람이 많은 듯 하면서도 적막하달까요? 뭔가 시내에 나온 것 같지만 또 은근히 낡아있고 북적거리지만 또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은 지방의 소도시 같은 냄새를 풍기는 곳이었습니다. 특히 신촌 메가박스는 신촌역에서도 한참은 걸어야 나오는 구석배기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 주변은 도대체 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게다가 사람조차 잘 보이지 않는데 메이저 극장이 위치해 있다는 것부터가 벌써부터 기묘해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요, 영화 시간을 15분 남기고 친구에게 전화가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깜빡하고 졸다가 지금 일어났다며 영화 시간을 바꿀 수 없냐고 하는데 기분이 팍 상해버린 저는 다음에 보자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. 저는 공포영화를 게다가 이 괴담 천지의 메가박스에서 혼자 볼 자신은 그냥 0이었지만 여기까지 온 김에 전설의 귀신 영화관을 둘러는 보고 싶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건물에 들어갔습니다. 저는 그 첫 광경에 바로 유턴을 해서 건물을 탈주하고 말았는데 마치 아포칼립스 영화를 보는 것처럼 휑하게 비어있는 데다 간헐적으로 칸막이스러운 게 바닥에 세워져 있는데 심지어 저 뒤편은 불이 꺼져 있어서 도저히 입장할 수 없는 아우라에 짓눌려버리고 말았던 겁니다. 저는 극장 건물을 뛰쳐나온 뒤 심호흡을 하고는 하늘을 올려다 봤는데 날은 벌써 어둑해지고 있었고 이렇게 된 김에 밥이나 먹고 갈 생각에 오늘 가기로 예정된 감자탕 집으로 출발했습니다. 4km쯤 걸었을까요? 상당히 쌀쌀한 날씨에다가 아까 본 극장 건물의 광경이 자꾸 생각나 몸에서는 자꾸 소름이 돋아 올라왔습니다. 결국 도착한 감자탕 가게는 상당히 낡아 보였는데 도대체 이런 곳이 왜 유명하다는 거야? 또 이름은 으스스하게 뭔 청석골 감자탕이야? 툴툴대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내부는 협소했고 일하는 아주머니 3분이 계셨는데 3분 다 빨간 고무장갑을 끼시고는 본인들끼리 무슨 말을 쑥덕쑥덕 하시면서 제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시길래 안녕하세요 했더니 다들 깜짝 놀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제서야 웃으시며 청년 뭐 드릴까 라는 말에 저는 혼자 왔지만서도 진정한 시그니처를 맛보고 싶기에 감자탕 소자를 주문하고 좌식 자리에 퍼질러 앉았습니다. 유명하다더니 사람이 참 없네 생각하며 벽지에 붙은 신문 스크랩 같은 것들을 읽어보았는데 이 청석골 감자탕이 몇 수십 년 전에 일간지에 나온 모습이었습니다. 흑백 사진에 뼈다귀가 한가득 올려져 있는 사진은 왠지 그 시대 분위기와 맞물려 기이한 에너지를 뿜어내었습니다. 바로 그때 김치와 물병 그리고 겨자 소스가 도착하였고 이어서 감자탕 소자가 나왔습니다. 김치가 참 인상 깊었던 게 고춧가루를 때려 부은 다음에 한 번 더 때려 부어서 뭉친 다음에 절여놓은 것 같은 정말 새빨갛고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맛 또한 고춧가루의 시면을 탐구하는 것 같은 마치 토핑을 30개 추가시킨 피자를 먹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하였습니다. 주방에서 초벌을 해온 감자탕은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 조금씩 끓기 시작했고 저는 냄비 아래에 위치한 뼈다귀와 위쪽 뼈다귀의 위치를 옮기며 최대한 간이 공평하게 배기도록 국자질을 하였고 이제 먹어도 되겠다 싶은 시점이 왔을 때 국물을 한 입 더 먹어보았습니다. 처음 느낀 것은 헤비하다 라는 감정이었는데 감자탕에도 약간 묽고 시원한 게 있고 아니면 아싸리 짜고 매운 게 있는데 여긴 부정할 바 없이 짜고 매운 쪽이었고 그 짜고 매운 쪽에서도 상당히 폭력적인 밸런스로 치우친 정말이지 자극적이기 짝이 없는 딱 제가 좋아하는 맛이었던 겁니다. 게다가 국물 테이스트의 말미에는 라면 스프보다 더 중독적인 감칠맛이 싸하게 올라오는데 청석골 감자탕의 국물은 한 번 떠먹으면 10번째 스푼까지는 멈출 수 없기로 유명합니다. 저도 저항 없이 수십 번을 떠먹다가 드디어 뼈다귀 한 점을 들어 올렸는데 건드리기만 해도 쑥쑥 빠져대거나 혹은 너무 단단하거나 하는 식감이 아닌 씹는 맛이 살아있으면서도 국물을 두 손 가득 품은 촉촉한 살덩어리는 한 번 두 번 씹을 때마다 아까의 그 명품 국물을 뱉어내며 이빨에서 찔꺽찔꺽 소리가 나게 하는데 좋은 뼈다귀를 쓰는지 계속해서 고기 기름이 배어 나오는 게 느껴져요. 충분히 순정 맛을 봤으면 이제 고기를 겨자 소스에 찍어 먹는데 여기 겨자 소스는 살짝만 찍어도 코를 찌르기 때문에 절대로 깊게 찍으면 죽습니다. 앞면을 충분히 발라먹은 다음 뒷면의 뼈 고조 사이사이에 위치한 골수 같은 것들을 입으로 세게 빨아당겨 잡아 뜯으니 그 속에 숨었던 국물이 뼈의 풍미를 가득 담은 상태로 짜자작 배출되는데 이건 또 이거대로 고소한
고소함이 살아있고 골수는 골수대로 쫄깃하니까 이 투머치함의 배합 속에서 나오는 그 정수의 맛, 바로 이 시점이 제가 청석골 감자탕을 완전히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. 이어서 시래기를 건져 돌돌 감은 다음에 다시 끓는 국물 속으로 완전히 잠수시킨 다음 꺼내어 2번 정도 불어준 뒤 입안에 넣으면 입안이 완전히 벗겨지면서 이빨이 바쁘게 시래기를 막 찢어대는 그 자동의 순간들, 씹을 때마다 국물이 1리터씩은 나오는 것 같은 시래기의 함축적 테이스트는 저로 하여금 절로 눈을 감게 만들었습니다. 이곳은 라면과 수제비도 공짜기 때문에 밥을 볶기 전 국물을 낭비시키기에 딱 좋은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, 저는 순수 국물이 좋아 거진 물을 마시듯이 다 마셔버리고는 마지막으로 볶음밥 2인분을 시켰는데, 감자탕 볶음밥은 이 싱거운 듯 아닌 듯한 김맛이라고 해야 하나? 그런 맛이 정말 절묘하기 때문에 한 숟가락 떠서 겨자 소스에 숟가락 밑면을 터치하고 입안에 넣으면 이 감자탕이라는 음식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의 초고층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